유사명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입니다. 이들은 경찰 지도부의 해상 명령에도 불복종했습니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에 한마디 없던 정치 경찰들이 정치판에서 춤을 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지 말고 신성한 경찰복 벗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 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찰 내의 일부 항명 세력은 더 이상 국민의 볼모로 잡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명령체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가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미디어 오늘 경찰이 극단적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국의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서 30일 경감, 경위 등 중초급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사명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입니다. 이들은 경찰 지도부의 해상 명령에도 불복종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다수 경찰관과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하여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불과 2달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불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은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일 뿐입니다. 일부 경찰 역시 이러한 민주당에 부하내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로 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입니다.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입니다.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입니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명 총경은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가 휴일에 관외여행 신청을 받아 세미나를 한 것이라며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이 할 말이 아닙니다.
경찰서장들이 관내 여행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단 행위인 것입니다. 계획된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사항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 관외 여행입니까? 준법 투쟁을 주장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준법 투쟁도 장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92년 3월 13일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집단 월차 휴가 사용에도 쟁유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총경들의 집단 행위도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입니다. 게다가 유사명 총경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경찰서장들은 정복을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정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것입니다.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화상으로 참석한 총경들도 많았는데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찰국 설립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찰들에게 묻습니다.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윤지호의 허위 증언 조작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수사 방해 및 은폐 시도 등을 경찰이 정치적으로 방치하고 편향된 수사를 할 때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경찰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에 한마디 없던 정치 경찰들이 정치판에서 춤을 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지 말고 신성한 경찰복 벗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던 조국 사건의 앞장선 인물이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말하기 전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먼저입니다.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선 치안 책임자들의 집단 항명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일선 지도부가 관할 지역을 이탈하여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단 항명한 이번 국기문란 사태의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덩달아 중간관리자에 해당되는 경감, 경위, 그리고 파출소장까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경찰 일선 지도자의 이번 휴일 모임은 경찰 정복을 차려입고 또 최고 지휘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으로서 명백한 항명이자 정치적 목적까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항명자들의 역성을 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경찰 쿠데타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의 국기문란 항명자들은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행정 통제 장치인 경찰국 설치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권의 밀실 하명에 대해서는 고분고분하더니 지금 와서는 민주적 행정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명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9월부터 사건 수사 개시 및 종결권을 갖게 되고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됩니다. 사실상 경찰 권력을 자신들 뜻대로 휘두르게 돼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민주적 행정 통제는 거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